녹화가 잘 되려나? 이 소리. 또 오늘 영상 안 올리면 귀찮을까봐 지금 찍었습니다. 이게 자꾸 미루면 자꾸 미루는 습성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리고 암만 내가 내 영상을 봐도 워낙 지금 무슨 학고 중에 학고, 인기 좆도 없는 그런 채널이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의무감이 아니라도 즐겨야 되는데. 근데 쌉소리가 너무 길었고, 이제 내가 내 영상을 봤는데 이제 내 얼굴이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 원래 생기게 못생겼나? 이상하네. 아무튼 좀 부담스럽더라고. 게다가 오늘 좀 할 얘기가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정보량이 길어요. 너무 길어. 길어가지고 나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쓰다 보니까 좀 하루 종일 매달리긴 했어요. 이 글을. 그래가지고 이걸로 좀 전달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쓴 거고, 좀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지금 인식이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쬐끄만하게 이렇게 나오겠지. 자, 채널. 음. 이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채널 들어가 보시고, 제가 참고로 한 영상 이런 거는 이 더보기란에 이 출처를 밝힐 테니까 봐보시고. 우울증이 없다는 얘기에 막 이렇게 뭐 상하치가 튀고 오면 생각 바뀌고 일찍저기 해결되고 돈 몇 억 생기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지. 없긴 개뿔 있어요. 우울증이 없기는 있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 전문가 소리 듣기는 해도 평생 근데 그 연구하고 그 분야만 파는 사람들인데 그 영역에서는 존중을 해줘야지. 이 신피질에 주름 덜 접힌 소리, 전문가들도 화나죠. 그러니까 뭐 넥슨, 김정주 또 많죠. 근데 돈이 없어서 가셨나? 이재용이 상하차 타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물센터 전체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얼굴이 차은우처럼 잔인하게 잘생기면 돈이 필요 없겠지. 차은우든 아이유든 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울증 걸리면 걸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지. 전문가 입장하고도 일반인 입장하고도 다르지. 이제 이 어떤 전문가가 처할 수 있는 함정, 어떤 일반인 혹은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갭 차이 같은 거.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거든. 나도 그런 적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어떤 좀 하여튼 말로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 본성, 인간의 심리, 인간의 본능 이런 걸 좀 알아야죠.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제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샤워를 해서 그런지 자꾸 물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 바꾸려고 이 메스를 갖다 대서 도려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이 사람한테 함부로 칼질하면 이 칼질한 그 사람도 위험해요. 그거 갖다 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말들, 우리 이 댓글 다신 이 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봐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거 느껴지시나? 이 말에,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감정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
뭔가 화가 나 있더라는 거죠. 빡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면 이 좀 점잖게 조곤조곤 말하는데 말 우리 말을 하면 말도 점잖게 조곤조곤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이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이게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왜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일단 내가 화가 나 있으면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쉽고 파지티브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빡쳐가지고 까내기는 쉬운데 뭔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더 되게 하는 말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뭐 조직의 리더, 어떤 사장의 딜레마 같은 거지. 사장도 사장 같이 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제안을 하기보다 야 우리 뭐뭐 해보자라고 얘기하기보다 아 나 별로 하기 싫은데 안 할 건데 아닌데 싫은데 이렇게 거절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 제안을 하면 한 만큼 그만큼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지는 게 있어. 거절은 쉬워. 그러니까 노를 하기는 편하지. 그런데 잠깐만. 자 그리고 봐봐요. 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예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의 감정뿐 아니라 좀 약간 사고를 추적하게 된다는 거지. 말은 항상 좀 단서를 남기는데 성공을 묘사하고 있죠. 이게 성공시나 플롯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좀 노력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뭐 성공한 영웅 신화. 그러니까 생각과 말도 유행을 타는데 이제 저 말대로 보면 저 말대로 보면 우울증 같은 거 없으니까 이 닥치고 강해져서 성공해라.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최근에 뜨는 애가 이제 앤드류 테이트라는 거죠. 나도 하도 이제 앤드류 하길래 이제 어디서 봤냐 했더니 제가 예전 한 몇 년 전에 한때 진짜 오타쿠처럼 해외 픽업 자료 이거를 많이 수집해 놨어요. 여기 한 몇 개는 더 있어. 근데 제 강의가 있더라고. 근데 이 강의 보면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수집만 해놓고 대충 훑어보면 알파 메일류로 여자 꼬시는 법. 이게 어떤 거냐. 우리 무림에도 정파, 사파, 마교 이런 거 딱 있잖아 이거. 근데 얘네들 각각이 내공을 쌓는 법이 달라. 그리고 이 종류의 성공법이 있어요. 근데 이 얘네류가 이 성공하려면 특히 사람 관계에서 이 연애에서 상호작용 애초에 배제를 해야지 이쪽에 얘네들이 커요. 이게 이 루트가 그래 루트가 우리 직업 게임할 때 직업 고르듯이 저 스킬은 못 찍어.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심리가 약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서재로 가보면 그 사람의 사고를 추적할 수 있듯이 책을 읽어도 그런 사상을 키울 자극제가 되는 책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적인 남근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원래 좀 강함을 추구하는 이 본능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중고딩 때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가 이렇게 토닥여주면 어깨동무 괜히 해주면 괜히 뿌듯해지는 거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교사가 만만하니까
건드리고 또 건드리게 내버려두면 더 건드리는데 사람 심리가 이렇다는 거죠. 존경할 수 없으면 경멸한다는 거. 근데 이제 결혼하면 존경심 드는 일보다 경멸한 일이 더 생기기 때문에 섹스도 안 하게 되고 또 문제는 그런 시선을 받다 보면 그런 취급을 받다 보면 쓸 것도 못 쓰지. 나는 더럽게 안 풀리는데 누가 부러워서 죽겠다 싶을 때 보기 좋은 웹툰 죽어야 사나운터. 자, 제가 저런 알파류 뭐 까대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지금 우울증거리면서 징징대는 거에 지쳤다는 거거든. 가뜩이나 진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굴 케어해.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감정을 강요받고 감정의 쓰레기통 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됐다 신경 쓰지 말자. 아, 이쪽은 차단해 버리자. 그리고 그냥 내가 성공하자. 성공이 최고다. 이렇게 사고가 빠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지. 전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아는 게 전문가일까? 많이 경험한다고 전문가일까? 또 뭐 어떤 깊이 아는 게 전문가일까? 근데 좀 뭔가 2%가 좀 부족해. 뭐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꿰고 있어야 돼요. 연애 전문가라면 뭐 어떤 멘트 치는 법, 뭐 어떤 심리를 파악한다거나 뭐 이렇게 뭐 연애를 잘하는 법, 잘 꼬시는 법, 그거는 부분에 집착하는 거고 세세한 데에 집착하면 안 돼. 만남에서 이별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제 배우는 사람, 뭐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 뭐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 습득할 수 있겠어? 그럴 이유가 없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내가 구매하면 됐는데 내가 지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근데 요즘 순살이 하도 많으니까 아파트들이 대충 저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짐작은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조금 피를 덜 보죠. 뿐만 아니라 이 연애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이 감정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 어떤 본성, 이 지저분함, 모순 또 이게 되려면 이 쳐다봐야 되거든. 아,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남친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여친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려면 이 비위가 좋아야 돼.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정보에 압도된다는 거죠. 세세한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뭐 또 자꾸 거절당하지 않는 법 멘트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거절 자체를 어떤 하나의 이 노멀 커뮤니케이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걸까요 저런 걸까요 뭐 신경 쓰면 계속 의심병 생기고 정신병 걸려버리니까 자 그게 아니라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화려해져서 날 떠난 게 저 사람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더 낫고 그게 조금 더 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인간사류의 어떤 격언들 어떤 맨 잠언 같은 류 격언 그게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돼도 자기한테는 통용이 안 될 수가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별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봤자 뭐 좋지 않다.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다 좋을 수도 있고 다시 만났을 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그런 틀에 맞춰서 꼭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똥차 가고 벤츠 온다. 똥차만 어떤 사람이 웬만하면 똥차가 와요. 그리고 벤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포차야.
그러니까 하여튼 연애도 이거 알고 저거 알아야 되니까 해도 안 늘고 부딪히고 외로운 게 이제 또 더 외로워지고 또 우리가 누굴 만나기 전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 이별 후까지 전체 이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그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였다는 거죠. 근데 그냥 대화가 아니라 일단 내가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인출 능력, 리트레이블. 나 방금 발음 재수없었다. 인출 능력. 우리가 왜 인출이 안 되냐? 이거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나 이 유튜브에 나온 정보 전달이랑 좀 달라. 뭐냐면은 이 굉장히 사적이지.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딜레마를 극복하고 치고 말을 할 수 있는 인출 능력. 우울증을 의지로 버텨지냐? 못 버티죠.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억지로 의지로 버티거나 또는 내가 이거 나 우울증이야 나 이거 어떡하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 좀 요즘에 좀 우울한 것 같아 우울증이야 갑자기 막 이렇게 끄서버리고 싶거나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 근데 이거를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지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일부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우울증을 보면 우리가 뭐 울고 막 심각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운 우울증은 진짜 멀쩡해 웃고 다녀 농담도 던져 이 사람 우울증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죽어 있어 연락이 안돼 이 얘기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진짜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애 이야기에서만큼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뭔가 재수가 털려. 그냥 그 자체가 재수가 털린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쉽게 질투를 느끼듯이 아니면 반발심이 들듯이 또 남자는 이렇더라 여자는 이렇더라 이 싸잡아서 일반화를 시키면 좀 뭔가 좀 화가 나죠. 난 안 그런데 내가 똑같은가? 다른 애들이랑? 그리고 나는 뭐 어떤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그룹 안에서 보기보다 그런 취급을 받기보다 나는 좀 나를 봤으면 좋겠고 나로서 대해줬으면 좋겠고 나 취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좀 화가 나죠. 게다가 그러니까 뭐 남자 심리가 이렇더라 여자 심리가 이렇더라 알게 뭐야 내 심리가 중요하지 내 기분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알면 되고 모를 때 물어보면 되죠.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느껴? 너 혹시 뭐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직접 듣는 게 훨씬 빠르지.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책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대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심학습인데 이거 좀 알면 진짜 돈 벌어 가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참 원래 좀 잘 안 되구나라는 게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프레임 싸움, 포지션 게임을 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조만간 하력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뱉잖아. 네.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일부러라도 하는 거죠. 또 나르시스트 역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나르시즘이라도 그게 그냥 잃어버리면 죽어요, 죽어. 일부러 계속 이렇게 계속
나르시즘을 붙잡고 있어. 이겨먹으려고 얘기한다는 소리죠. 말하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이나 상대한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꾸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한다거나 정형화된 인물형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매뉴얼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지. 게임 속의 NPC처럼.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뭔가 딱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 게임 캐릭터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NPC처럼. 그리고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이 패턴을 어디서 들었어. 누가 했어. 그러니까 이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NPC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내 파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 내 파티원이냐. 심지어 나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우울한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측면에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NPC들은 말과 행동이 고정돼 있잖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상이 된다라는 거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누굴 만나도 내가 똑같은 게임을 해도 대사 스킵해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스킵해 스킵. 우울증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 내 삶이 고정돼 있다는 거야. 정해진 거야. 내가 앞으로 계속 이제를 떨고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우울해진다라는 거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먼저 붙잡을 것들, 특히 어떤 그 사상, 뭐 이런 것들, 남들이 하는 말, 이거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내 모습이냐는 거지. 사람은 좀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건데. 노력 없이 이해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 관계가 노력해야만 되는 관계라는 거, 크게 답답한 거더라고. 뭘 해야만, 체크리스트처럼 뭘 해야 될 게 많아.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잖아. 만나기 싫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압도되고, 뭐를 갖춰야 될 게 많아. 만나기 전에도 갖춰야 될 게 많고, 만나고 난 후에도 갖춰야 될 게 많고, 이미 갖추고 있어도 뭔가 또 계속 퀘스트가 생겨난다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그놈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게 자꾸 뭔가 해야만 되는 노력이 되고, 그런 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서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임계치들이 점점 커져버리고 감당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결국엔 터지면서 우리가 만나기 싫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